요즘은 불과 10년 전만 되돌아보더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5분에서 10분만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다양한 종류의 운동센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화 상태에 가까운 경쟁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건 덤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멋진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무거운 쇳덩어리를 잡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쇠질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헬스장이나 PT센터에 방문을 하고 많은 시간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근육을 찢고 쇠질을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운동보다 어려운 것은 헬스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것들을 보란듯이 이겨내고 있으니 이제는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몸이 좋아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이 예상했던 만큼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육의 성장이 원래 더디고 느린 것이라는 사실은 둘째 치더라도 안 변해도 너무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실제로 트레이닝 현장에서 제법 높은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도 원하는 만큼의 근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장은 그와 반대로 운동을 끝내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휴식과 영양 공급입니다. 이 부분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동안 쇳덩어리와 함께 쏟아부은 노력들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근육을 키우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운동에만 매진을 하는 걸까요? 엄격한 식단 관리가 근육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으로 인해 손상되고 휴식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양 공급이기 때문이에요.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 공급되는 영양소가 근육 성장의 핵심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멋진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설령 자신이 목표하는 것이 근육을 키우고 멋진 몸을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비대 운동을 할 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근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근육은 운동을 통해 섬유 조직들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이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회복과 성장 과정에는 충분한 단백질과 에너지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만약 이 두 가지가 부족하다면 땀 흘린 만큼의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 섬유의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근육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NASM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은 하루에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지만 근비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체중 1kg당 1.6에서 2.2g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체중 1kg당 2g의 단백질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추가적인 근육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칼로리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근비대를 위해서는 칼로리를 소모하는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로리의 소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 대사량이 아닌 활동을 통해 하루 동안 소모되는 총량, 즉 소비 대사량을 뜻합니다. 이러한 영양 공급의 부족은 단순히 근육 성장의 정체뿐만 아니라 운동 능력의 저하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근육의 회복이 지연되면 피로가 쌓이고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어지는 일상생활과 다음 운동에서의 전반적인 성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근육량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입니까? 근육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근육 자체가 분해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근비대를 목적으로 한 운동을 할 때는 단백질과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해서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운동 루틴의 성공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더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한 뒤로 피곤하고 활기가 떨어진 상태로 일상을 보낸다면 운동을 통해 좋은 점보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겠죠. 그러나 근비대에 필요한 고칼로리 고단백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근비대 운동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이지만 자신만의 운동 목표와 필요에 꼭 맞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의 목적이 단순히 근육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쓰고 더 빨리 더 오래 달리고 스포츠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근비대 운동보다는 다른 운동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스포츠의학회 NASM에 따르면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스트렝스 트레이닝은 1회에서 5회를 들 수 있는 최대의 무게로 4에서 6세트를 수행하며 세트 사이에 3에서 5분의 휴식을 할 것을 제시합니다. 최대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중량 저반복 트레이닝의 대표적인 예는 5곱하기5와 같은 루틴이 있어요. 근육의 크기를 성장시키는 근비대 트레이닝은 6에서 12회를 들 수 있는 최대의 무게로 3에서 5세트를 수행하며 세트 사이 30초에서 90초의 휴식을 권장합니다. 근육의 양질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중간 강도로 중간 반복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예로 10회씩 5세트를 수행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더 빨리 더 오래 달리기 위한 근지구력 트레이닝은 12회 이상의 많은 반복으로 2에서 4세트를 수행하고 세트 사이에 30초 미만의 짧은 휴식을 권장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근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15회를 3세트씩 수행하는 낮은 강도로 고반복의 운동을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 그리고 운동 선호도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땀내 나는 곳에서 쇠질을 하지 않더라도 유연성이나 균형을 중시하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서 근육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목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근비대 운동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균형 잡힌 육각형 능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전반적인 근비대와 기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신체 불균형을 바로잡고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는 만능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비대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의 강화와 더불어 부상을 방지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운동이 포함되어야 돼요. 이러한 다양한 운동 방식은 복잡한 인체의 구조와 활동에 있어서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과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을 선택했다면 영양 공급, 즉 식단 관리의 엄청난 중요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올바른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근비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운동보다 노동에 가깝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었으면 지금 들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얼마나 치열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쪼개고 힘들고 어렵게 운동센터에 가고 계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처럼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기 전에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낮에는 군인으로 군 복무를 하고 저녁에는 지치고 무거운 몸을 이끈 채 체육관에서 도복을 입거나 글러브를 끼고 땀을 흘리며 지내왔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고 되돌아 다시 생각해보면 과거의 저는 그저 욕심이 많고 의욕만 앞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너무 많은 중요한 것들을 놓쳐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그런 시행착오들이 지금의 자양분이 되어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만큼은 굳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고도 더 빨리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운동 목표와 방법,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